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방역 지침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대유행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안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해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320만 명 소상공인 지원 예산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예산과 민생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와 주사제 구입 예산 6천억과 병상 확보 예산 4천억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역 현장에서 희생적 헌신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 방역 인력 지원 예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 지원 예산,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는 예산 역시 함께 멈춰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또 법인 택시와 전세 노선버스 등 운수 종사자 지원 예산, 또 이런 예산이 발목 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 더해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천만 원 주장만 고집하며 실제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민생 방역 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 구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임기 시작하고 다시 추경을 논의하면 앞으로 100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선거 후 100일이 이것을 의미하는지 취임 후 100일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쓰러져가는 소상공인, 의료인력,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하루하루 목을 메고 있는 소상공인, 또 의료 인력들,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노동자, 문화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 또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안입니다. 야당이 계속 민생 예산,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장 정한길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전환기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성숙한 선진국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억압과 공포의 검찰공화국, 주술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뉴스가 각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기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도 중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당은 정부와 논의를 이어오면서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상의 횟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지급하라는 등 사실상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처음 나타난 후 채 석 달도 안 되어 어제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이 요구합니다. 추경에 대해 더 이상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진지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32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 편성하여 집행합시다. 엄악한 현실과 동떨어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억울하게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고치겠습니다. 매출 10억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 간이화세자는 물론 방역조치로 칸막이를 설치한 카페, 음식점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하한의 추가 인상과 함께 100% 전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피해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우리가 간과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입니다. 방과 후 강사 등 80만,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16만 법인 택시, 전세 버스 기사, 장애인, 노인 돌봄 인력 등에 대해 폭넓고 신속한 지원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 사각에 위치한 문화, 예술, 공연, 체육업계와 여행, 관광,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속한 지원으로 희망의 도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해 나갑시다. 타이밍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다 쓰러지고 난 뒤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 국가를 알뜰히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132조에 달하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금과 금융 지원을 함께 해야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민생입니다. 민생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있는 후에 민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두어루를 하고 찾아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지금의 갈등을 통합과 관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난 후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경 예산안 쟁점과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주 내내 만남을 거부했고 결국 이번 주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열고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선거운동에 이틀을 허비하고 만난 어제의 협상에서도 결국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고집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하루하루 숨막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추경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을 정리해서 오라며 끝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에 진정성이 있다면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책임있게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추경안을 처리해 내겠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이 정리될 때까지 정부와 최대한 협의하고 정부안이 정리되는 대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19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300만 원이라도 시급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다시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 가린 병주마처럼 오로지 대권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추경안 처리에 합의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소속과 함께 질문 한 가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특별히 질문 주제는 오늘 그러면은 14시에 아직 야당은 올 일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래서 당이 없으시면 14시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일정을 좀 네, 어제 그 예결위 회의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그 오후 2시 회의는 합법적인 공식 회의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장이 불참하게 된다면 옆자리에 계신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의 전쟁이 그 가장 어려운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그 군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군대 내보내면서 실탄 1000발씩 안 주면 안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300발이라도 들려서 우선 내보내고 선거 끝나고 나면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준비된 보급을 하자.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얘기는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시죠. 팩트 답변입니다. 그러면 데드라인은 만약에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데드라인은 2월 이건 임시국회까지인지 아니면 그 이전 10일 이내에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규모도 아직 정부와 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16조 원 그게 좀 크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기는 조조익선. 규모는
16조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조로 더 많다는 말씀이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매일경제신문 이석기 기자입니다. 어쨌든 본회의까지 처리하려면 의장님이랑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얘기가 좀된 건지. 네, 월요일 날 여야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거기에서 충분히 의논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야당 소집 요구를 하셔서 소집이 되고 그래서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사회권을 뺏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러면 회의가 위원장 사회로 열리게 되니까 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거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주실 거고 그런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 다수의 이 안건 처리 요구를 무작정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우리 500만 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그 야당이 추경 처리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떤 철퇴를 맞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